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영상 찍으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깐 쉬는 동안 이메일 봤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운용규정 안에 사업계획서 부분을 넣어도 되나요? 라고 이메일을 누가 질의를 하셨는데 안 넣으셔도 되세요. 운용규정 안에는 사업계획서 부분을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거 질문하신 분 저희 구독자이시길 바래요. 자, 그럼 파트 1에서 우리 가장 많은 질문에 대한 걸 답변을 드렸는데, 자, 이제 파트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볼까요? 평가지표 9번 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질문인데, 질문 내용이 뭐냐면 매년 9월에 전 직원 근골격 질환검사를 하는데 9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 또는 9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근골격 질환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나요? 자, 근골격계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그 평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간계획서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 기관은 매년 5월에 근골격계 증상을 진행을 하겠다. 아니면 매년 9월에 하겠다. 이렇게 정해주셨다면 예를 들어 5월 안에 있는 분들은 5월달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근골격 증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분이 5월이 되기 전 3월에 만약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내 연간계획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반드시 연간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연간계획에 잡혀있는 그 달에 이전에 만약에 퇴사를 했다면 안 하셔도 되고 그 이후에 퇴사하면 당연히 연간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분의 근골격 증상조사표라든가 질환검사가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쉬운 거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평가지표 10번 직원복지 영상에 대한 그 질문인데 퇴직 후 14일 이후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인정되나요? 자, 퇴직금 지변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4일이 지났다면 당해평가에서는 감점 사유가 되세요. 그러나 만약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된 부분이 있다면 또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14일 안에 지급해 주시는 게 없고 만약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근로자와 합의서 같은 게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또한 평가지표 10번 직원복지 향상인데 질문 내용이 뭔데 상여금 및 휴가비를 제공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있는데 직원 포상에 해당되나요? 자, 여기 답변에 공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직원이 해당 복지제도 알고 있는 면담을 통해 답변하고 그 다음에 뭐 상여금 및 휴가비는 2가지 이상 복지제도 운영하면 인정되며 뭐 굳이 구별해서 시행할 필요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평가 시행이 되면 구분하던데요. 직원복지 영상 안에는 우리가 물론 복리후생과 포상이 뭐 둘 중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매뉴얼에 나와 있지만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포상은 3개월에 한번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복리후생은 별도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상여금 휴가비는 복리후생 개념인 겁니다. 이건 포상이 아니세요. 따라서 제가 영상 저희 이 평가 제 기본편에 올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틀어보셔도 되는데 포상은 포상대로 가셔야 되고요. 상여금 및 복리후생은 별도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로 해가지고 이거는 포상입니다 하시면 인정을 안 합니다. 포상과 복리후생 차이 말씀드렸죠? 포상은 3개월에 한 번씩 딱 지정된 1명 또는 2명 당신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해서 주는 게 포상이고 복리후생은 여기 있는 상여금이나 휴가비처럼 전 직원들에게 적용시키는 게 복리후생입니다. 그 차이를 이렇게 명쾌한 건가요? 명쾌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서류는 분리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식도 잠깐 제가 띄워놔 드렸지만 저런 형태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평가지표 11번인데요.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교류 주 1회는 달력상의 질문이 자원봉사는 주 1회 기준이 어떻게 되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주 1회가 일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는 게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 막 2016년 평가 때는 일주일을 넘어가면 인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자원봉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 1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있으시죠. 1월 1주차 월요일날 하셔도 되고요. 1월 2주차 금요일도 하셔도 됩니다. 그 주만 안 넘어가시면 주 1회로 인정한다라는 거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것도 쉽죠?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똑같이 평가지표 11번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교류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건 좀 질문이 동일되는
대표자가 여러 개, 뭐 예를 들자면 공동생활 원장님이 1호점, 2호점, 3호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한 개의 시설에 어르신을 다 모아두고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인정이 되나요?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거는 그잖아요. 인정이 안 돼요. 우리 공단이나 평가에서 무조건 한 개 기관은 한 개 시설로만 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호, 3호점인데 3호점에 다 모셔다 두고 자원봉사를 했다면 3호점은 인정을 하되 1, 2호점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번외를 떠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자원봉사는 개별로 가셔야 됩니다. 설사 예를 들어 지역 내에 뭐 어르신들에게 장구치는 자원봉사단이 왔다면 그분이 1호점 따로, 2호점 따로, 3호점 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절대 우리 원장님들이 절대 내가 3개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난 하나를 운영한다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각각 다른 기관입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관계된 질문이네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외부인 방문 금지를 하고 있어 자원봉사 등록을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코로나 기준은 경계 단계냐 또는 주의 단계냐만 봐주시면 되세요. 만약 경계 단계라고 한다면 평가 기준을 그냥 충족으로 바라보는데 주의 단계라면 진행하셔야 됩니다. 주의 단계라면 그러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세요. 아셨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경계 단계인지 주의 단계인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볼까요? 이것도 코로나 관계된 질문인데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행사 참여 또는 보호자 지역주민 행사 개최를 지금 실시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얘도 마찬가지세요. 경계의 경우는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주의 단계에서는 하라는 겁니다. 그때 화면에 답변해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실시 계획과 연기 취소 등과 관련한 내외부 공문 및 공지 안내사항 발송 등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사회를 개최를 한다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연간계획에. 그죠? 화면에 연간계획 제가 한번 띄워놨는데 연간계획이 있어야죠. 그럼 지역사회 개최한다고 이거를 어디다가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안내문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위 안내 우리 보호자한테라도 안내문이 나가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관계기관들에게도 안내문이 그런 안내문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서류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지역사회 개최가 경계 단계든 이런 거를 개최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안내 서류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설 기준입니다. 시설 기준. 이거는 질문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프로그램실을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실을 자원봉사실로 예를 들어 겸용한다고 하는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시설 기준에서 감점만 있어요. 시설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것처럼 시군구에 신고된 평면대로 운영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프로그램실을 우리는 이 프로그램실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용 안 하고 이걸 별도 간호사실로 이용하겠다. 직원들 휴게실로 이용하겠다. 안 돼요. 평가 때는 도로 원복을 시키던가 아니면 평면도에 대한 변경을 다시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신고한 평면도 그대로 사용하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특별침실 이용자가 없을 때도 기본 세팅을 해야 되나요? 이 질문입니다. 네, 하셔야 됩니다. 기본 세팅. 왜냐하면 특별침실은 우리가 긴급할 때 쓰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전염병이라든가 또는 어르신이 임종을 앞둔다든가 어떤 그럴 때 쓰기 위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내일부터 이 어르신이 이제 쓰니까 내일부터 이걸 구성하자가 아니세요. 따라서 평상시에도 항상 특별침실은 세팅이 기본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 자,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평가지 14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인데요. 와상 어르신만 있는 층인데 잠금 장치해야 되나요? 다른 층에는 계단 출입구에 잠금장치 설치해야 했는데 당연히 완전 와상 어르신이 물론 걸어 다니지 못하지만 외부 출입구에 우리가 잠금 장치라는 거는 외부인에 대한 출입도 막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와상 어르신과 별개로 모든 출입구에는 잠금 장치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조이 넘어가는 건 저도 한번 이렇게 꾸겨보겠습니다. 좀 이상하려나?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온습도계 환급 장치는 침실마다 해야 되는 아닙니다. 기간 내에 한 개만 있으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프로그램실이 제일 넓죠? 넓은 그 거실, 쉽게 말하면 거실, 휴게실 큰 그 메인 공간에다가 한 개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주방과 물리치료실 지하 1층, 침실은 지상 2층부터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방에 문이 되어 있네.
주방에는 문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방이 어디에 있든 무조건 절대적으로 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환경평가는 뻔히적으로 누구 항목이라고요? 물 원장님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문이 없다면 비용을 들여서 문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현장평가 계속되고 있는데 안내 표지판 위치도 표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안내 표지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쉽게 안 되면 우리 시군구에 우리 신고한 평면도 있으시잖아요. 그 평면도를 확대해가지고 게시하셔야 돼요. 각 층마다. 우리 게시 항목 있으시죠? 게시 항목은 우리가 예를 들어 시설이 3층으로 돼 있다면 1층, 2층, 3층에 똑같은 게시물이 똑같이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안내 표지판이 1층에 대한 거는 1층에다 하셔도 되고 2층 거는 2층 것만 하셔도 되는데 보통상은 이제 전체 안내 표지판이 1층에 붙어 있고 각 층마다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따라서 각 층마다 우리 시군구에 신고한 평면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실별 표착은 뭐 제가 화면에도 띄워드렸지만 간단하게나만이라도 표시를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가 뭐 방이라고 프로그램실, 여기는 주방, 여기는 간호사실, 여기는 뭐 어르신들의 진실방, 소망방, 사랑방 이 표시일만 비춰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환경평가라 질문이 빠르게 넘어가고 있어요. 자, 똑같이 질문을 보겠습니다. 또 피난 안내도가 각 층에 비치되어 있고 피난 안내도에 해당 층의 모든 것이 표기되어 있다면 별도의 시설하는 위치를 두지 않아도 되나요? 자, 아까 말씀드린 피난 안내도 전층에 대한 그 피난 안내도 하나를 각 층마다 해놓으시면 굳이 그 층에 대한 게 이미 전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길었는데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평가지표 15번 낙상 예방 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목욕실 외 화장실 세면대 옆에 설치된 샤워기에도 안전선 손잡이를 설치해야 되나요? 세면대 옆에 샤워기라 하더라도 세면대 안 했으니까 당연히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죠? 자, 다음 질문 또 볼까요? 직원만 사용하는 화장실에도 안전선 설치해야 되나요? 직원만 쓴다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잠금장치를 잠궈놔서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못 들어가게끔 그러면 인정되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잠겨 있는지 정말 직원들로만 쓰는지 따라서 표차를 적어 놓으셔야겠죠? 직원 화장실 그죠? 어르신 사용 금지 뭐 이런 거 붙여놔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병원과 병영하여 사용하는 물리치료 손전수잡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병영 공간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요양원의 공간인 겁니다. 따라서 안전수잡이를 당연히 설치하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 기관에서 운영 편의상 병영 공간을 지정해 드린 거지 그 공간도 당연히 우리 요양원 안에 있는 또는 공동생활 안에 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따라서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계속 같은 항목이에요. 안전한 성분의 미끄럼 방지 스프레이를 통해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해드나요? 다 됩니다. 매트가 됐든 여기 보신 것처럼 뭐 페인트가 됐든 스프레이가 됐든 모든 게 다 인정되는데 현장에서 평가관이 확인해봐요. 이게 미끄럼 방지 처리의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발로 이렇게 밀어봅니다. 밀어봐가지고 이게 어떤 마찰력에 의해 가지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된다면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스프레이 뿌렸는데 약효가 다 돼가지고 밀었더니만 평가 당일날 이게 만약에 쭉 미끄러진다 그럼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장평가 항목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가 통보 예정일 전날 전부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나중에 응용편에서 현장평가 항목도 별도로 막 설명드릴 거예요. 자,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평가지표 16번 식품위생관리인데요. 위탁 급식을 하는 경우 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조리실 위생은 어떤가요? 위탁이면 없어도 됩니다. 여기 답변을 뭐라 하냐면 주변 및 집끼리 소독 여부는 이제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예를 들어 뭐 위탁은 하지만 일부 예를 들어 만약 식사나 간식 같은 걸 한다. 일부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연히 위생 청결 상태 다 확인 들어가고요. 주 1회 이상 집기류 소방 소독 다 확인하니까요. 이 부분 구분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평가지표 17번 감염관리 활동입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전후 손 씻기 기준 그냥 평가 당일날 내가 뭔 행동을 할 때 무조건 손을 씻으세요. 뭐 이런 기준에는 해야 된다 저런 기준에는 뭐 안 해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직원들한테 평가 당일날은 그냥 니네 뭐 예를 들어 요양보사님이 어르신을 안내하라고 할 때도 손 씻으시고요. 화장실을 갖다 놔도 손을 씻고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손 씻고 이 어르신 만졌다가 또 저 어르신을 만질 때도 되도록이면 손을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수급자 1인당 서비스 제공 전 후마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죠? 따라서 이런 기준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평가 당일날 평상시에도 하셔야 돼요. 그죠? 평상시에도 평가 때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평가 당일날이라도 무조건 진짜 무조건 손 소독 계획을 하든 손 씻다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질문 볼까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산소 마스크나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독 장부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당연히 돼야 됩니다. 평상시 왜냐면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장비들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응급 상황이면 언제든 응급할 때 쓰라고 그 장비를 점검하는 건데 그죠? 당연히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그죠? 이런 거는 자 여기까지 이제 파트 2를 간단하게 환경점검 쪽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이 이번 파트 2는 어렵진 않으셨죠? 환경점검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당연하게 하셔야 될 부분들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답변을 제가 지금 드렸고 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숙지도 가능하실 거고요. 지금 이런 질문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공개된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질문 들어오는 거 이제 번외적인 질문들이 많은데 응용편 질의응답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약간 기본편적인 질의응답이고요. 응용편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는 좀 더 우리 좀 세부적인 질문들 하신 거 있으세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아까 그런 거 있죠. 운영 규정 안에 사업 계획서 집어넣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 또 프로그램 보고서가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런 질문들 지금 질문 저한테 주신 것들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에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진행이 될 겁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 뭐냐고요? 생방송. 예전에 백종원이 가장 히트쳤던 거 있잖아요. MBC에서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 화면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채팅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뭐 카페든 어디든 질문하고 답변이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질의응답 답변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나중에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 파트 2 질의응답 설명드렸고요. 또 힘찬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힘들어 죽겠는데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안 울렸을 것 같아요. 까마귀 소리가 영 듣기 거북하다고 제가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절대 제가 아재개그 쓰고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그거를 막은 건 아니고요. 제가 막았습니다. 아마 까마귀 소리 안 들릴 거예요.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평가 하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